부동산 브리핑입니다. 1.3 대책 이후 첫 분양단지인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분양시장이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들 단지에 뒤를 이을 곳이 어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을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으로 최대 30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반도체 산업단지의 용적률 역시 최대 1.4배 높여 생산시설 확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30 부산 엑스포 개최에 맞춰 동남권 관문으로 조성되는 가덕 신공항에 윤곽이 나왔습니다. 육상의 터널을 해상의 활주로를 짓는 방식으로 지어 6년 뒤 문을 연다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내가 오래전에 사서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진품이었다, 명품이었다. 그렇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이 잭팟 터트린 기분일 텐데 최근에 한 미국에서 벼룩시장에서 한 사람이 물건을 하나 샀다고 합니다. 작은 연꽃 도자기였는데 이걸 4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경매에 나와서 감정을 좀 받아봤더니 무려 8억이 넘는 금액의 감정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 금액에서 2만 배가 넘는 평가를 받은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된다면 좋을 텐데요. 아직은 전평가되어 있지만 미래에 다시 재평가했을 때 이렇게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부동산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눌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이 조금 흐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을 맞이하는 것만큼 좀 포근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얼른 봄이 찾아올 수 있도록 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봄바람이 불면서 우리 또 부동산과 경제에 봄바람이 부는 듯하다. 또 미국발 은행의 또 부도로 파산으로 또 다시 경제가 불안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과거에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또 경기 침체에 조금씩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련과 개나리 꽃이 꽃봉오리를 맺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는 꽃봉오리가 활짝 펴서 여러분의 이 어두운 마음, 침울한 마음을 밝게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이 부동산 고민 상담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혹시 고민을 터뜨려 드리고 밝게 해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부동산 관련 궁금증, 고민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터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로는 계절로는 봄이 찾아왔는데 아직 내 마음에는 부동산 시장에는 봄이 온 것 같지 않다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도 꽃 피울 수 있도록 그 고민 상담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자, 오늘 수요일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해결에 앞서서 먼저 또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배워보는 꼭꼭박스의 명강의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정말 많은 부분이 이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모아타운이 뭔가요? 모아타운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아타운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거든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초두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벼룩시장 가가지고 연적 도자기 하나를 줘서 조그만한 걸 사가지고 8억을 벌었다고 해서 잭팟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부동산 시장만큼 잭팟이 많은 동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서울의 재개발 시장, 이 재개발 시장에서 작은 돈 투자해서 몇 년 가지고 뭐 3억, 5억 잭팟 터뜨리는 분 많습니다. 최근 부동산 서울 시내에 그리고 또 구도심에 기존 도심들을 좀 발전을 시키고자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재개발 방식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익숙치는 않죠.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은 많이 해봤는데 이 모아타운 방식의 재개발이 과연 얼마나 성공하는지 아직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도 재개발 시장을 지금 돌아보신다면 여러분도 벼룩시장에서 잭팟을 터뜨리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왜 모아타운 재개발이 투자하면 유리한가? 모두가 유리한 건 아니겠죠. 반드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격 상승이 되려면 항상 재개발의 기본 초점, 항상 아무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투자하려면 어렵죠. 뭐 재개발 들어가면은 재개발 절차도 알아야 되고 동료율 또는 사업성 또는 향후에 발생될 프리미엄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하면 모아타운이든 역세권 개발 재개발이든 아니면 일반 도정법에 가는 재개발이든 통합 심의에 의한 통합 기획 방식에 의한 재개발이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한 별 3개 정도 머릿속에 외워두시라고 그러는데 주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소위 30평형 아파트 소위 109제곱미터에서 112제곱미터에 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 이 가격에 의해서 다소 사업성이 안 좋다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많이 높고요. 주변의 시세가 안 좋다면은 아주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을 찾아다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주변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을 먼저 조사하고 내가 산 금액과 추가 부담금을 계산을 해서 얼마가 벌 수 있는지를 추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뭔 모르고 뭐 땅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사업성이 어때요 하면서 대지지분 찾고 감정가 찾고 권리가 찾고 하는데 그것은 미래에 발생되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다만 주변의 가격만은 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주변의 가격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내가 사업성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내가 받아야 될 프리미엄 무슨 공사비가 어쩌고 사업성이 어쩌고 하면 큰 의미 없어요. 내 아파트가 입주했을 때 내가 받을 프리미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 내가 들어가는 돈이 뭐 5억이 들어가든 6억이 들어가든 그리고 사업성이 안 좋아서 추가 부담금 1억 더 나온다 하더라도 준공 후에 입주할 때 프리미엄이 7억이냐 10억이냐 15억이냐가 중요한 거지 무슨 뭐 공사비 따져가지고 사업성이 어쩌나 하면서 5천만 원 더 추가 부담 나오고 7천만 원 더 나온 그러한 잔머리를 가지고는 크게 부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주변 아파트 30평대가 시세가 15억인지 20억인지 25억인지 아니면 8억인지 8억이면 너무 싸서 재개발 자체가 안 가겠죠. 그걸 다 그런 기준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아타운 재개발이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들어보는 단어이긴 하지만 익숙치는 않을 겁니다. 재개발하면 늘 항상 그러니까 해제가 돼서 골탕을 먹는다. 뭐 불안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의 재개발은 믿어도 된다. 설령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크게 가격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아파트로 가야만 한 지역들이 모아타운이 지정되거나 아니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다소 싸움이 있거나 서로 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어서 해제가 될 수 있지만 지난 2005년에서부터 2017년 사이에 진고에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재개발 들어가면 이제 해제 없습니다. 그리고 비리에 의해서 수많은 사업장들이 많이 무너졌었는데요. 이제는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클리너 시스템 그리고 또 요즘 SNS 공동망 무슨 뭐 단체 대화방들이 많아져서 이제는 그런 막
그 불투명한 그 비리의 온상인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믿어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지금 아무리 부동산 규제, 금융 규제로 부동산의 어떤 그 거래를 막아 놓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일부 투자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금융 규제가 풀리거나 부동산 거래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놓는다면 부동산은 경기가 좋아질 거다. 저는 이 모아타운이 벼룩시장에서 하나 뭔가 그 득템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아타운은 재개발, 재건축이 하기가 힘든 지역들을 골라서 보통 재개발하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데 모아타운은 2만 제곱미터 이하로 형성되면서 크게는 10만 제곱미터까지 모아가지고 모아타운 안에서 정비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가져가게 하고 특히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시킴으로써 마치 어떤 그 큰 재개발 또는 대단지 규모와 같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모아타운의 사업 방식은 좀 빨리 가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지금 현재 아파트가 서울에 지금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공급의 역할을 하면서 주거의 환경을 좀 좋게 하기 때문에 투자성도 좋고 내 집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기 우리가 보통 재개발의 절차를 이해하면 왜 유리한지를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도정법에 따라서 가는 재개발입니다. 이 도정법에 따라가는 재개발은 몇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항상 일반 재개발 도정법을 가게 되면 대부분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때는 대부분 이 다른 역세권이라든가 신속통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정법에 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정법으로 가는 것은 역세권 재개발, 그 다음에 일반 재개발을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신속통합계획, 그 다음에 뉴타운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있죠. 재정비 촉진지구 이런 것들이 도정법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절차가 매우 길고 사업의 기간이 기본 평균 10년이라고 하지만 15년에서 17년까지도 입주까지 걸립니다. 그래서 요 기간들을 보면은 어떤 거냐면 구역 지정에서 입주까지 기간이 10년, 15년 걸립니다. 많이 걸리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도정법에 의해서 진행하려면 기본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되고요. 기본 계획 수립되고 나면은 노후도 필수 요건이겠죠. 그 다음에 토지의 작은 거, 그 다음에 또 어떤 도로의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맞아지면 이제 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이 승인이 되겠고 승인이 되고 나면 조합 인가가 납니다. 여기 조합이 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제대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이 조합 인가는 법인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조합원들은 주주의 성격이 있고 주주들 중에서 대표하는 분들을 조합장과 임원 그리고 대의원들이 뽑혀서 진행하게 되겠죠. 조합 인가까지 가려면 75%의 동의가 일어나야 되고 나머지 25%는 반대를 하더라도 강력한 어떤 그 조합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나머지 25%에 대한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조합 인가가 나고 나면 건축 심의를 하죠. 건축 심의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동안은 교통, 그다음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아니면 공원 조성 이런 부분들을 심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사업이 늘어지고 늦어지니까 그러면 건축 심의를 좀 줄이자 해서 통합시키자. 그래서 통합 기획 방식으로 요즘은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있는 신속 통합 계획 재개발 방식이 요 건축 심의에서 막 늘어지지 않도록 여러 개의 관련 부문 심의 부분들을 통합해서 해서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래서 보통 1, 2년 단축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신속 통합 계획이 1, 2년 단축되었다고 하는 든 부분을 갖다가 마치 모아타운이라든가 가로주택 사업처럼 많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신속통합기획도 도정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다 거친다. 다만 건축 심의할 때만 시간이 단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건축심의 통과하고 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지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것은 30세 미만 건축법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말로 사업시행 인가는 건축 허가를 받았구나라는 거거든요. 건축 허가를 받는데 우리가 돈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을 받았다라는 건 많은 돈이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관리처분 인가 받았죠. 관리처분 인가라는 것은 각각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땅과 건물에 대해서 감정을 받고 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그 사업 비례율을 곱해가지고 권리 가액이 정해지죠. 권리 가액에 따라서 조합원들에게 몇 평형이 주어지고 그리고 교부금 돈이 남으면은 돌려드리는 환급된다고 하죠. 그래서 교부금이 얼마고 또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낮을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발생이 되겠죠.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자 이제 여러분에게 다 동의가 됐습니까? 그러면 총회를 열어서 총회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인가죠. 여기는 인가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가가지고 우리 이렇게 관리처분 총회를 했으니 인가해 주십시오라고 인가를 받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동의를 받고 총회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들어가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조합원들의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데가 많이 힘들죠.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는 사실은 매우 힘든 작업이고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합원 많은 사람들이 이 재개발이라는 세계를 많이 이해하게 되면서 조합에서 비리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견이 좀 줄어들고 과거에 남발하고 있던 비대위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이 추진위 승인 단계에서 정비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고 항상 이 정비업체들이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기득권을 만들기 위해서 기득권자 조합원들을 종용을 해서 싸움을 시키고 비대위를 만들게 하고 하면서 싸움을 많이 지연시켜졌는데 최근에는 많이 줄어졌고 투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이주를 하고 또 철거를 하고 그때부터 착공이 들어가서 시공이 들어가죠. 요 기간도 4, 5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준공 후 입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역 지정에서부터 입주까지 많은 시간들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나 아니면 정부에서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만큼의 아파트를 좀 빨리 공급하고 어떻든 양질의 주거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노주거지에서 재개발은 좀 해야 되겠는데 규모가 좀 작아서 또는 이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견이 없는 지역은 놔두고라도 정말 통일된 담합된 서로 단합해가지고 짓고자 하는 지역들을 좀 빨리 지어주자 해서 만들어진 게 모아타운이죠. 모아타운은 모아주택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모아주택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도 노후지만 소규모인 것들은 모아 재건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이 동시 안에 섞일 수 있죠. 그래서 타운화돼서 모아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 재개발은 아무래도 규모가 좀 크다라는 부분이고 모아타운을 하다 보니까 요즘 특성들이 시공사들이 뭐 2만 제곱미터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모아타운 1, 2, 3, 4가 있으면 시공사가 하나 선정됨으로써 한 브랜드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이런 형태로 보일 수 있게끔 개발이 되기 때문에 모아타운 개발 방식이 좀 더 유리하고 브랜드가 들어올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만 제곱미터 하나를 가지고 브랜드가 들어오기가 유치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모아타운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개 하나가 들어오면 다음도 자동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오고 공사비와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먼저 브랜드가 들어오면 2, 3, 4, 5, 6 이렇게 해서 다 같이 들어온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200세대씩 아니면 150세대씩 모아져 가지고 막 7개가 모였다. 그러면 적어도 11,000
천여 세대에서 한 1,500세대까지 꾸밀 수 있기 때문에 단지 규모도 좋고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뭐 도서관, 편의시설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마치 큰 규모의 단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 보통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편의시설이라든가 관리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 좀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를 좋아하게 돼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일부는 해소해주는 그런 부분이고 엄격하게 따지면 작은 소규모의 아파트들이 따로따로 소유자들이 다르겠죠. 따로따로 모여서 이루어진 게 모아타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아타운은 그러면 왜 재개발에서 유리한가? 일단 이 지역 선정 방식이 쉽습니다. 주민 제한 50%만 되겠고요. 그리고 지나친 노후된 주거지는 주민 제한 없이 지자체가 이 지역은 재개발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선정했을 때 특별한 이제 심사를 해서 지구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심사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고 노후도가 대부분 맞으면 되는데 노후도는 57%만 맞으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재개발을 하려면은 노후도가 67%여야 되는데 57%만 돼도 재개발을 할 수 있다. 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없다고 한다면 바로 구역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바로 통합심의가 들어갑니다. 통합심의도 요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빨라지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합인가라는 절차가 없습니다. 이 조합인가를 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득권 싸움이 많거든요. 반대파도 비리도 많이 생기는데 여기는 바로 사업시행인가로 갑니다. 통합심의, 구역 지정하고 심의 끝나고 바로 구역 사업시행인가, 건축허가로 가는 거죠. 이 단계만 줄여도 보통 일반 재개발에 5년 이상의 시간을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시공사 선정을 해서 시공사 선정하고 바로 이주철거. 근데 보통 재개발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잖아요. 너무 많이 시간 걸리죠. 여기까지 시공사 선정까지. 그런데 여기는 바로 구역 지정 후 심의하고 사업 시행인가가 나서 시공사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주 철거 아무래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주가 쉽겠죠. 그리고 철거도 빠르게 지는 거고 시공도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준공 및 입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역 선정에서부터는 약간의 주민들의 이견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역 지정만 되기만 한다면 준공 및 입주까지 목표는 5년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6, 7년 정도 걸립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데 우리가 보통 같은 5억을 번다 하더라도 이렇게 14년, 15년 걸려서 5억을 버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 단축을 해서 6, 7년 만에 3억만 벌어도 더 이익이 되겠고 그만큼 내가 주거가 편하겠죠. 편하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주거의 가치도 누릴 수도 있고 그만큼 가격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매우 유리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 65곳에 5개 지역에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선정돼서 구역 지정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내년 내후년까지 35곳을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서 모아타운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죠. 모아타운을 벼룩시장에서 정말 그 도자기를 주워서 경매시장에 나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굉장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데 이 35곳은 지정될 건 대부분이죠. 노후 주거지들입니다. 노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구역 지정만 잘 된다고 하면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마 가격이 오를 거고 더 중요한 거 제가 14년 걸릴 거 6, 7년 정도 입주하고 나면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기회까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모아타운이 성공만 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요 지금 세미나가 끝났는데 2부 시간에는 어떤 모아타운의 예정지를 찾아서 우리가 벼룩시장처럼 한번 대박을 냈을까, 잭팟을 터뜨릴까를 한번 보셔야 될까 채널 고정하시고 2부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 이 모아타운이 이 벼룩시장에서 잘 고른 도자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사업 단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잠시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도 이 모아타운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필요하시거나 여러분 해결하고 싶은 고민이 있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포이동에 단독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주를 하고 있는 정은석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천에 있는 이천 전철역, 네, 바로 인근에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에 좀 구입을 해서, 네.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그가 좀 거주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아, 왜냐하면은 그가 인근에가 내가 사업체가 좀 있어서 네. 거기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음, 시골이고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사서 들어가면은 나중에 5년이고 10년 정도 1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그냥 산 가격도 뭐 지금 한 5, 6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떨어지지 않을지. 떨어졌고 그러면 또 실망이 알겠습니다. 돼서 그런 페이스라도 유지가 되려는지 구입할 알겠습니다. 그런 페이스가 유지가 되려는지 그게 나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어쨌든 사업체 근처로 이사를 가셔야만 하는 상황이셔서 지금 아파트를 좀 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그렇습니다. 거는 전철역, 이천 전철역 근처에 위치한 현대 홈타운 아파트를 좀 보신 예.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예. 거주하고 계신 집을 매도하고 일로 이사를 가도 내 돈을 좀 잃지 않고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매도는 안 하고. 그냥 두고 하나를 예, 더 예, 추가로 예. 매수하실 계획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현대아파트의 향후 전망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예. 대표님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고민이 되시겠습니다. 예.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선생님. 일단 예. 갖고 계신 단독주택이 몇 평이죠? 예, 거기 한 150평 정도 돼요. 대지가 150평이요. 예. 매우 크네요. 예, 옛날 예, 건물이다.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죠? 포이동. 포이동이요? 예, 포이동. 포이동이면은 개포 사동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개포 사동에 150평 단독주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옛날 건물 2, 3층 건물이에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월세 지금 얼마나 나와요? 그래서 얼마 안 나와요. 내가 살고. 예. 예. 조금 너무 있잖아요. 예. 다른 시청자님들이 예. 너무 부러워하니까 예. 좀 이렇게 약간 겸손한 거 알겠는데 예. 많이 나와요. 자, 선생님이 이제 이천으로 가셔가지고 자 이천 가셔서 10년이나 사실 거라면서요. 10년. 네. 네. 그리고 예. 지금 현재 포이동에 예. 150평 대지가 무려 150평이거든요. 예. 이건 절대 안 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얘는 지금 현재 예. 구분 등기가 있는 건물이에요. 그냥 일반 상가주택이에요. 아니, 일반 상가주택이에요. 일반 상가주택이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포일동이 예. 이 포이동 예. 포이동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노후도가 맞지는 않지만 예. 이게 좀 더 지나가면 이 동네 전체 재개발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좀 하지요. 하긴. 예. 예. 선생님은 재개발 들어가면은 반대파가 될까요? 찬성파가 될까요? 그건 뭐 찬성파죠, 뭐. 찬성파예요. 예. 아주 긍정적이시네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찬성파시라면
거기에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의 가치보다 한 100억 정도를 더 높이려면은 예, 이 집을요. 예, 사실 이게 재개발을 하면 150평 정도 되면은 아파트 재개발을 몇채 주실 몇채 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가르치니까 들으세요. 오늘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100억을 넘게 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일단 그 봤을- 부분은 그 부분 말고 지금 그 아까 이천역에 그게 좀 내가 숙제인데. 아 그래요? 예, 그러면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천에 예, 5억짜리 그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 예, 10년 있다가 예, 다시 한 뭐 예를 들어서 5억에 팔든 예. 4억에 팔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부자가 돼가지고 예, 거기서 5억 살다가 내가 거기서 그러면 이천가 가서 10년 계셔야 되는데 예. 전세나 월세로 살면서 2년씩 4년씩 살다가 이사 다닐 거예요. 아니, 그냥 사서 새 아파트니까 역 예. 바로 앞에 있고 뭐 예. 학교는 없지만 그래도 시청 예. 바로 옆에 있고 하니까 예, 돈 많이 버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냥 예. 매입하세요. 예, 매입하셔서 사시고요. 예, 만약에 그 포이동에서가 막 100억 얘기했는데 예, 정말로 한번 제대로 알고 싶으면 다음에 다른 전문가하고 상해서 좋으니까 참 정중하게 상담 받으러 오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한번 내가 갈게요. 예, 예, 그리고 그 방금 그 이천 그 부분이 네, 그 이렇게 막 가격이 하락되고 그러지는 않겠어요? 많이? 예. 여기는요 예, 상승된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예. 하이닉스가 좀 있고 해가지고 인구의 변동이 별로 없고 약간 증가 추세였거든요. 이제는 인구와 증가 추세는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은 예, 감가상각 지금 만약 5억이라고 아, 한다면 10년 정도 살면은 예. 한 4억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10년 동안 월세 사신다 생각하시고 그냥 이사 다니면서 불편함 뭐 예. 공인중개사 수수료 내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을 예. 감수하시고요. 예, 지금 포이동 땅에서 버는 것만 생각을 하시고 예. 그냥 들어가셔서 사세요. 일반적인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2, 3년 살 거예요 하면은 그냥 임대로 살다가 오세요 하겠거든요. 근데 우리 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 사셔서 편하게 돈을 좀 쓸 줄 아는 것도 멋이거든요. 돈을 가서 본인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맨날 돈 벌어서 뭐해요? 아하하. 그냥 예, 편안하게 예. 쓰시고 여기 아내가 맨날 이사 다닐 때마다 너무 한 일주일 동안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고통을 줄여주는 비용으로 해서 한 1억 쓴다 생각하시고 사서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잘 참고 잘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네, 지금 고민하고 계셨던 이천의 아파트에 대한 매수 부분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거주하고 계시는 이 포이동에 대한 주택을 어떻게 좀 활용할까라는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제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요. 네, 갑자기 3주택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음. 어떤 순서로 팔아야 비과세 되는지 네. 그게 잘 몰라가지고요. 걱정이 알겠습니다. 많이 됐어요. 네, 네. 네. 분양받으신 아파트는 그럼 실제 거주하실 목적으로 좀 분양을 받으신 걸까요? 네, 2개 분양받은 중에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좀 돈이 부족해서 네.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은 아파트를 동시에 분양받으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부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어디 살고 계실까요? 아, 남양주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18년 정도 거주했습니다. 네, 남양주에 어떤 아파트 거주하고 계세요? 남양주시 그 호평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네, 이름을 말씀 주시기가 조금 어려운가 봐요. 네, 우선 네, 네. 남양주에 18년 네. 정도 거주하시는 호평동에 위치한 아파트, 여기 오래 살고 있었는데 그럼 분양받으신 두 개의 아파트 어떤 아파트일까요?
둔촌주공. 둔촌주공 아파트 2개를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는 거주하고 싶고 또 하나는 좀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좀 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두 개 분양을 어떻게 우연찮게 됐는데 네. 2개는 다 안 될 것 같고요. 네. 하나는 이제 매도하시고. 매도하려고 하나는 이제 실거주 네. 하려고 하는데 이제 남양주 아파트를 어떤 순서대로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거주하고 계시는 집과 새로 분양받은 둔촌 주공 아파트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한번 세금적인 세테크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대표님과 둔촌 인사 주공 나눠보세요. 향후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네, 더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일단 호평이 남양주 쪽에 가격이 별로 안 올랐거든요. 네네. 그 지금 얼마 정도 가격이 지금 사실 때 금액이 얼마였어요? 한 오래돼서요. 분양가가 엄청 낮아요. 그때는 한 1억 5천 정도 뿐이 1억 안 했어요. 5천. 네. 지금 현재 좀 올랐다가 내려왔으니까 몇 평형이 돼서 갖고 계신 게 36평이요. 36평. 네. 예. 지금 최근에 또 올랐다가 내려가지고 네. 지금 한 5, 6억 가나요? 그 정도 6억까지는 안 가고 5억에서 좀 그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5억 정도 사이. 네네. 지금 현재 여기는 그동안 13년 이제 그러니까 일단 얘는 12억까지니까 무조건 비과세 대상이에요. 네네. 자, 그러면 둔촌주공 네. 이거 지금 현재 계약은 하셨어요? 네네. 예. 둘 다 계약서를 쓰신 거죠? 네네. 그럼 이제 3주택자가 되시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둔촌주공은 아까 네. 전망을 물어보셨는데 네네. 몇 평형짜리를 하셨어요? 39, 49요. 39, 49. 네네. 작은 평수네요. 네네. 물론 뭐 리센츠라든가 주변에 아파트들 보면 작은 평수들이 가격이 좀 높게 형성돼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많이는 안 올라요. 30평대는 방 집이 작아가지고. 근데 여기는 월세나 임대 놓기는 좋고요. 특히 그 나홀로 독신자분들이 좀 선호하긴 해요. 네. 이게 넓은 그러니까 단지 규모가 큰 그런 아파트에 이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안전성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우리 시청자님은 39하고 49하고 어디에서 실거주하고 싶어요? 49요. 49에서 실거주. 네네. 39를 이제 매도하려고 하거든요. 예. 자, 네. 49의 전망. 네. 저는 전에도 아마 이 방송에서 미분양 났을 때 3, 4주 전 이상 됐을 거예요. 거기가 미분양이 난 이유가 대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12억 넘은 거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이런 게 대출이 없어서 생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미분양 날 거다. 그렇지만 그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오를 거다. 그래서 일단 둔촌주공이 매우 인기 있게 높은 경쟁률로 분양이 완료가 됐죠. 네. 자, 높은 경쟁률이라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 상승 가능이 있다. 네. 자, 지금 현재 이미 3주택이 돼버리셨기 때문에 네.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호평을 비과세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거주할 건 계속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 그 계약 요 39제곱미터 이거 있죠. 네. 요거 이제 요걸 프리미엄을 받고 네. 미등기 전매를 해야 돼요.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예. 그래서 비과세를 들려면 먼저 39제곱미터를 이익을 보고 매각을 하시고요. 네. 네. 그 다음에 호평을 팔고 둔촌은 그냥 가져 살 거니까 호평을 네. 팔면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39 팔고 그다음에 호평을 팔면 호평이 비과세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네. 3주택자인데 네. 39를 팔면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시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네. 둔촌은
지금 동시에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통 1년 안에 두 채, 둔촌을 A, B 두 채를 샀잖아요. 네. 1년 안에 사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되고 일반 세율이 적용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39는 어차피 평생 갖고 간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만들 방법이 없어요. 아, 네. 이해 가셨죠? 그럴 네, 바에는 39를 매각을 하면 네.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네. 호평은 무조건 비과세가 된다. 아, 네. 일시적인 2주택자로. 네. 그러니까 39를 먼저 팔고 그다음에 호평을 팔면 호평도 비과세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39제곱미터 여기 보면 리센치라든가 인근 그 아파트들 보면 보면 이 39제곱미터 형도 네. 요즘은 우리나라가 지금 독신자가 독신 세대죠. 독신 세대. 네. 뭐 1년에 뭐 100만씩 늘어났대요. 1년에 50만씩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지금 700만 가구 정도가 독신 세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중에도 약 한 50% 정도가 비혼이래요. 아, 네. 비혼이라고 하는 건 이분들도 자기 집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런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는 이유가 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데 비혼이시라 하더라도 네. 또 나름대로 좋은 돈도 많고 좋은 여건에서 살고 싶은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네. 혼자 사시는 분들,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두려움이 많잖아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혼자 살면 예를 들어서 이 강변 쪽이나 이런 쪽 보면은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런 정도 30에서 45제곱미터 이런 정도를 사시는 분들, 고가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네. 둔촌 주공의 전망은 미래가 밝다. 그래서 그럼 대표님, 예. 그 39 팔 때는 그럼 일반 세율로 분양권으로 매매했을 때 일반 세율 적용되는 건가요? 분양권은 네. 일단은 근데 사실은 이 분양권이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1년이 지나면 일반 세율인데 네. 지금 그 분양권 있잖아요. 네. 분양권은 입주 전에 팔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 70%인가 60% 제가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 세율이 이 고세율이 적용돼요. 중과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걸 근데 저라면 이거 준공후에 입주까지 하고 나서 하려면 취득세 내야 되고 또 그동안 또 돈이 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전세 가격 낮기 때문에 돈이 좀 부담이 되시니까 네. 나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된다 하더라도 네. 그냥 부담이 있으시면 매각을 했으면 좋겠고 네. 네. 준공 날 때까지 가격은 계속 오를 거니까 준공 나서 돈만 있으면 잔금하고 나서 1년 지나서 팔면은 일반 세율이 되는 거예요. 아, 네. 이해가세요? 네, 네. 내년 1월부터는 그 중과세가 45% 바뀔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70%가. 네, 지금 현재 지금 국회를 통과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요즘은 뭐 예를 들어서 취득세도 작년 우리 취득세가 지금 2022년 12월 21일로 해서 중과세가 중과세를 없애고 2월 본회의 때 국회를 통과하기로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좀 이 민생 쪽에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통과를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정치가 국회를 통과해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제가 확신 있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지금 현재 국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과거 정부에서 부동산 이게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부동산 거래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한 30회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 지금 시청자님이 이번에 이 청약이 2개나 된 게 뭐냐면 청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청약 부분들은 정부가 지침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세금, 세율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 국회를 꼭 통과를 해야만 해요. 네. 그래서 그 제가 봤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이제 분양 받으셨으니까 네.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올 5월에서 올해 안으로 여러 가지 뭐 세율 조정이라든가 뭐 취득세, 뭐 중과세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있을 걸로 보여지니까 마음을 조금 여유를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3년 49는 이내로만 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49는 되는데 39까지 하려니까 한 조금 돈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예. 또 3주택이면은 아무래도 좀 불리한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러면 39 먼저 매도하고 그다음에 호평은 이제 기가세 받고 그다음에 49는 실거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호평은 앞으로 한 2024년 지나야, 그러니까 25년이나 26년 사이에나 거래가 될 거고, 지금 호평을 매각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금융 규제, 거래 규제, 서울이 먼저 규제가 좀 풀려줘야만 호평도 매각이 좀 좋은 제값에 팔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한 3개월, 4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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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급하게 바뀌면서 이제 둔촌 주공 아파트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하나를 정리하고 세금적인 혜택을 받는 게 더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말씀 주셨던 39에 대해서는 빠르게 좀 매각을 계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각하신 후에 그 다음 계획은 또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전문가분과 함께 내 투자 계획 좀 자세히 세워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셔서 저희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불안한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이 금리를 한 1% 정도 내리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될 시점이 아니야라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미국발 또 SVB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도산을 하면서 또 이 부동산 전국이 세계 경제하고 좀 물려가지고 힘듭니다. 그래서 2008년에 그러한 그 리먼 브로더스 은행의 파산과 같은 그런 게 아닌가라는 또 움츠러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이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미국발 이 악재가 어떻게 우리 시장에 반영할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언제 이 리스크가 해제될 건지 놓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렸지만 벼룩시장에서도 어떤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듯이 아무리 어려운 악재 속에서도 좋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나의 자산을 좀 불릴 수 있고 또 내 집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좀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같이 의논하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정말 여러 가지 경제적 요인에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동안 조금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거래들이 살아나면서 다시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었는데 다시 미국에서 이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커진 시기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혼자 고민하고 결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게 누군가가 전해주는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차윤원 대표와 함께 만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 안에서 내 자산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니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1시 시간 되신다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부도 차윤원 대표와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